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승부를 준비하는 식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학승부사 장석입니다. 덥죠? 덥습니다. 벌써 덥다는 얘기가 나오면 6월부터는 어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더운 건 더운 거예요. 내일 잠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날씨를 주중 날씨를 쭉 봤더니 내일 비가 오면서 수요일까지는 좀 시원해졌다가 또 목요일부터는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많이 덥고 비도 오고 약간 고온다습한 날씨.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뭐 여름이라고 하면 좀 시원한 여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아열대성, 더울 때 엄청 덥고 비 한번 오기 시작하면 또 엄청 또 쏟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여름은 작년하고는 다르게 꽤 덥고 꽤 길지 않을까. 잘 보내야겠죠. 자, 날씨의 변화가 오면 경마 환경이 일단 바뀌게 되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제가 지난주 복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첫 주차부터 이어졌던 사실은 계속해서 그게 이어졌어요. 3월, 4월, 5월까지 그 노장마디라고 하죠. 뭐 6살짜리, 7살짜리 아니면 5세 후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입상이 2주차를 기점으로 빈도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5세 이상마들의 입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세, 4세 이제 본격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진짜 이런 마필들이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봐야겠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요. 노장마들의 체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교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뀝니다. 날씨가 시원하게 되면 한 조교를 시작하면서부터 8시 정도 반, 뭐 9시까지도 조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난주, 지지난주 걸치면서 조교가 좀 빨리 끝나더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더워지면 조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조교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컨디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짧게 끊어가는 그런 조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장마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보통 이제 노장마들이 때려먹는 건 뭐냐면 조교빨이거든요. 이 선선할 때 3월, 4월 요때 이제 조교 강하게 해놓고 때려먹는 이런 게 좀 많아지는데 그런 게 이제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빈도수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제는 지난주부터 그런 기미는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어떤 싸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배당에 상관없이 진짜 마필 자체에 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들어갔을 때 재밌는 막권들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게 이제 3주차를 기점으로 변화가 왔고 이 흐름은 4주차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면 더욱더 타이트함 속에 아직까지 마방에서는 지금 2세마들이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세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각 마방의 노장마들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세마들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2세마 경주들이 늘어남으로써 타이트함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 5월달 정확하게 얘기하면 4월 2주차죠. 4월 2주차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를 지금 헤매고 좀 있어요. 헤매고 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달라지지 않겠느냐. 좀 이따 좀 얘기를 할 건데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앞서서 박태동 기수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사실 이제 1000승을 넘어서 지난주 예상했던 마필의 2000승까지 나오면서 박태동 기수가 사실 1000승 인터뷰 때도 그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게 2000승을 넘어가는 게 기수 목표다. 그리고 2차 목표는
60대까지 말을 타는 게 목표다. 근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목표까지도 다 이뤄놨기 때문에 일단 2000승을 넘어간 것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축하와 수고했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네요.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의 행보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박태종 기수는 최근 3년, 4년 차의 행보를 보면은 여름에 굉장히 페이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박태종 기수가 승수를 몰아치는 행보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을, 약간 이제 9월 넘어가면서부터 한 1월, 2월, 6개월 정도, 요때 이제 승수를 싹 다 몰아치고 날씨가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페이스가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2000승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그 목표점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약간 좀 느슨함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태종 기수가 뭐 조교사 데뷔에는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뭐 예상가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조교사 내지 아니면 이제 마필 육성 목장 요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든 뭐 워낙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마필 육성 쪽으로 가는 게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교사로 또 데뷔를 하게 되면은 또 기술을 할 때하고 좀 다르거든요. 뭐 좋지 못한 꼴도 보게 되고, 이제는 갑의 위치에서 약간 좀 을의 위치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근데 박태종 기수가 생각보다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인생에 뭔가 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박태종 기수가 앞으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태종 이제 2000승을 이룬 이후에 박태종 기수의 기승마에 대한 평가 쪽에 관심이 더 많죠. 아무래도 이제 거대 목표점 2000승 달성 이후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간간히 입상은 나와주겠지만 뭐 예전처럼 진짜 박태종 기수하면 약간의 슬럼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박태종이다, 요런 거는 확실히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고, 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그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기수 박태종, 문세영, 이찬호, 서승훈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됐던 게 금년 들어서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사실은 이제 외국인 기수 뭐 디놀랜드라든가 임란이라든가 페로비치 뭐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치열해졌고, 문세영 기수도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고, 서승훈 기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고, 보면은 어떤 특정 기수에게 몰리는 그 쏠림 현상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마방에 이제 소속조 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프리 기수가 아니라 소속조에 기승돼 있는 기수들도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태종 기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관망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예전 같은 모습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렇잖아요. 1차 목표가 딱 서 있는데. 사실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많이 부진한 모습 중에 하나가 목표점이 없다, 이게 좀 크거든요. 박태종 기수처럼 나는 2000승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점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진짜 엄청 탈 기수가 문세영인데,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2000승, 뭐 3000승 이런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쪽으로, 뭐 외국 쪽에 욕심이 좀 많은 기수고, 그러니까 지금 문세영 기수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뚜렷한 목표점이 없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최근의 흐름, 다양한 기수들이 다양한 성적을 내주는 이 흐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한동안 이어가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변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지금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기수들의 기량 자체들이 뭐 최근에 말씀드린 임란도 그렇고 뭐 디놀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냐 싶어요. 뭐 아무튼 뭐 2천승은 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자, 5월 3주차 드러난 성적만을 가지고 보면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3주차는 뭔가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경마 주간이지 않았냐 싶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문자를 받거나 저한테 이제 문자 신청을 했거나 이제 음성을 들었던 분들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터닝 포인트인가 하겠지만, 그 사실 금요일하고 토요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상을 통해서 잠을 못 잤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 갖고 잠을 못 잤다. 진짜 잠을 한숨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일요일 날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한번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야구도 보면은 하이팀에 있던 팀들이 갑자기 지금 확 보면요, 하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LG가 초반 예상과는 다르게 선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개막전이었습니다. 개막 2연전. 그때 하나는 두 경주 전부 연장승부에서 졌어요. 그리고 LG는 연장승부에서 이기고, 이 두 번의 경주가 지금의 뭔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같은 거예요. 이것도 뭔가 좀 흐름을 세게 한번 바꿀 만한 경주가 좀 필요했거든요. 5경주, 일요일 5경주가 첫 번째 배팅 추천 경주였고, 일요일 날은 제가 딱 2개 선택을 했어요. 많은 경주 수를 가졌던 게 아니라 뭔가 좀 압축을 해서 뭔가 변화를 좀 필요했기 때문에 해서 개나리가 팔렸던 마필인데 워낙 자신있게 추천드렸고, KT 스타가 많이 팔렸는데 이게 거품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걷어내고, 3번마 개나리와 2번마 퀸즈 팰리스의 쌍승식 130배당. 물론 때린 막고는 아니었습니다. 받치기 막고이었어요. 그럼에도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배당이었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KT 스타가 부러졌다는 거. 이 두 가지 큰 포인트를 갖고 큰 배당을 잡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주죠. 2주차에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잡을 뻔했던 그 7경주 그 200배당이 반마 신차로 지면서 후차골에 붙였던 배당마가 300배당을 터졌던 경주. 사실은 그 경주에 적중이 나왔다면은 흐름이 쫙 이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경주 여파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이 5경주에서 뭔가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딱 끝났으면은 의미가 없었는데, 지난주는 부산이 좋았죠. 일요일날 교차해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알차게 부산 1, 부산 4, 부산 6 요 경주들을 전부 방어 막건이 아니라 주장 막건으로 잡아내고, 그러니까 배당 정축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7경주였죠. 7경주에서 금강제국을 축으로 홈런 메이커, 요게 쌍승식 12.3배당이 나왔거든요. 배당은 솔직히 큰 건 아니었는데 요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적중 자체를 크게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흐름이었어요.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일요일 경주에서 그 5경주에 적중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슬럼프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4월 정확하게 2주차부터 지금 뻘타기 시작했으니까 2주, 3주, 그리고 마지막도 겹쳤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거의 5주네요. 5주. 5주차 동안 굉장히 좀 헤맸는데, 저는 지난주가 특히나 일요경마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메인으로 들어갔던 구경주의 실망스러움, 그리고 마지막 경주의 히든카드였던 인기도 바닥이었던 2번마 홀리데이까지 들어갔던 그 경주에서의 적중은 나오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경주가 끝나고 나면 앞에 다가올 경주들이 뭔가 좀 무거운 마음속에 준비하는 경마일이 있는데, 지난주 어제죠. 일요일에 경마 딱 끝나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면은 이게 또 말을 못하는, 제가 한참 흐름이 좋을 때 꾸는 꿈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그 꿈을 꿨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근데 일단 느낌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4주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월 2주차부터 이어왔던 답답함이 경마일 불면증, 불안감, 매경주 추천 마필들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한 달 정도 이어졌고,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지난주 일요 경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경마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드는 4주차.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기대대로 4주차에 제가 원하는 만큼, 아주 퍼펙트한까지는 아니지만 근사치까지 어느 정도 딱 나오면 뭔가 상승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좀 들어요. 뭔가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히 힘들어 들어가서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게 4주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주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냉정하게 지난주 독한 복귀만 몇 주 추천하고 또 가도록 하죠. 지난주는 사실 차기 기대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갑죠? 6월이 기대되니까. 다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알차게 준비한 네 마필 소개해드리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독한 복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은 토요경마 4경주예요. 토요경마도 추천마가 좀 많았는데 4경주 마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4경주 추천마는 9번마 모닝스카이. 이거는 참 내용이 많은 마필이에요. 자, 요게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국내산 6군에서 우승을 거두고 올라왔던 경주가 그 1300m. 근데 그때 꼴찌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사 때문에 마필이 직선에서 외사를 하면서 재검을 받았어요. 재검을 받고 나왔던 경주가 3월 13일 경주. 근데 그때 제가 승부를 했습니다. 바로 승부를 했어요. 그때 1월 달에 뛰고 나서 공백기를 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교정이 됐다. 근데 그 당시 레이스에서 해피볼하고 미러플 러버가 입상했을 때 이 모닝스카이가 3착을 왔는데 그때 코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경주 끝나고 나서 제가 복귀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강한 물음표가 남는다. 이렇게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월 10일 경주 팔렸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경주에서, 그 전 경주에서 보여준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조교가 좀 애매하다. 3월달 경주하고 조교가 좀 애매하다. 역시 예상과는 다른 전개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유승환 기술 교체가 됐는데 이게 뚜껑 흔들리게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배팅할 때도 부담스러운 기술들이 이사혁, 유상환인데 아니 이사혁에서 바뀐 게 유상환이야. 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마필의 주행 악벽이에요. 과연 외사가 사라졌느냐. 그리고 마필이
기승자에게 얼마나 반응을 하느냐,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경마 4경주 모닝스카이 9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9번 게이트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발주 나쁘지 않았어요. 중위권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 적극 추진은 아니었고요. 12번만은 약간의 늦발주였는데 외곽에서 힘있게 던져놓고 요거는 갔던 경주였고, 아무튼 지금 9번만은 중하위권, 약간 중위권보다는 밀려있는 상태에서 단거리에서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하위권까지 밀렸죠. 적극 추진이 없어요. 1번마가 선행을 나간 상태고요. 캣프리버가 2차권에 붙었고, 지금 저 바닥에 있는 거죠. 자, 이제 4코너를 바닥에서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진을 하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반응을 잘 보세요. 자, 외사 없죠? 간간히 차측 때리는데 발 쓰는 거죠. 발 잘 씁니다. 발 잘 쓰고 올라옵니다. 약간의 내사인데 내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대로 따라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쭉쭉 올라옵니다. 쭉쭉 올라와서 최종 착순이 4착. 4착으로 경주를 마무리시켰습니다. 자, 모닝스카이는 440km대 중반의 말이에요. 이마피는 전체적으로 힘을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한 구간에 몰아서 힘을 쓰는 말인데, 그게 참고 오든 앞에서 던지든 간에. 근데 마필의 주행 습성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이마필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전개보다는 앞에 가는 전개가 이마필에 대한 정확한 전개예요.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7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한 번의 우승이 거의 선행에 가까운 선입 전개를 타고 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는 저렇게 봤어요. 조교 때 어떤 완성이라든가 주행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결국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딱 타는 걸 봤더니 차기 정도면 이제 타이밍은 온다. 문제 조건 안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체가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이 1300m쯤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3세 이상 마들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마필 쪽에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1200m에 나오게 된다면은 등급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쪽에 문제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그에 상쇄될 수 있는 상대마들에 대한 어떤 조건이 따라오는 거고, 1200에 나오게 된다면은 상대는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조시발이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승부만 돼준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차기 정도에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말 타는 걸 봤을 때는 승환이가 다음에도 아마 기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쉬워 보여요. 왜냐면 승환이가 이번에 조교를 담당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30조 같은 경우는 조교보라든가 번갈아 조교가 많은데, 지난주 초반에는 주초반에는 조교보가 조교를 하다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상환이가 연결됐거든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정도면은 상환이가 직접 조교를 할 거고, 아무래도 다음 조교 타이밍 정도면은 아마 병합 조교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정도 타이밍이 되면 아마 강하게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번마 모닝스카이 3월 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복귀를 하는 마필로 지목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마필은 11경주입니다. 11경주. 요거는 복귀마가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1번마 바람의 왕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마필이 뭐냐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게 마지막 토요일에 마지막 승부 경주였거든요. 뭘 때렸냐면 전무후무에다가 바람의 왕자를 때렸어요. 근데 사실 전무후무도 이번에 복귀가 되는 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귀가 되는 말인데, 저는 더 강하게 복귀하는 마필이 11번마 바람의 왕자.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가 복귀하는 마필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많이 복귀하는 기수들이 유승환 기수하고 이사영 기수예요. 왜냐면 말을 타는 게 이 두 기수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타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바람의 왕자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치죠, 사실은. 데뷔 초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1분 때를 끊었어요. 59초 때를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승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선행 추하이를 가지고 입상했고 2전째 말이 엄청나게 끌려 나오면서 3전째까지 그런 모습 보였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마필이 3월달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무슨 변화를 주기 시작했냐면 이제 흙을 맞아가면서 마필의 안정성에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조교나 실전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11번마 바람의 왕자. 이번에도 역시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승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단거리다 보니까 조금 마방에서는 한 타임을 더 쉬어본 것 같아요.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바람의 왕자입니다. 잘 보세요. 2번 게이트의 전무후무와 11번 게이트의 바람의 왕자 잘 보겠습니다. 출발하죠. 자, 원래 11번만 바람의 왕자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면 이 정도라면은 지금 거의 지금 5위권에 붙여야 되는데 외곽에서 가는 대로 타는 거예요. 찬호 같은 경우는 바로 붙였고요. 찬호도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라면은 선행도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였고 지금 나란히 2번, 11번이 붙었는데 4번마가 선행을 나간 상태고 쭉쭉 따라옵니다. 지금 외선에서 진짜 가는 대로 약간 좀 타주고 있고 요 정도 그림만 하더라도 저는 됐다 싶었거든요. 사실은 됐다 싶었는데 여기서 더 치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 11번마가 최근에 좀 안전 흐름성에 보여줬던 거 이게 지금 보세요. 마필의 고개를 보면 자체가 좀 높죠. 타점이 높은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2번마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를 못 바꿨어요. 공통점은 지금 2번, 11번이 공통적으로 다리를 못 바꿨습니다. 지금. 그리고 흔들리고 있고 11번 같은 경우는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자 2번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11번마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추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필들을 복귀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직선 복귀라는 게 있고 4코너까지 과정 복귀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직선 복귀는 많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직선 복귀는 확인이에요. 확인.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2번, 11번 같은 경우는 발주하고 4코너까지의 과정은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직선에서 확인 자살을 한 거예요. 바람의 왕자 같은 경우는 꽉 물리게 되면 지금처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왜 마필 자체가 흔들리냐면 제대로 꽉 물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레이스를 보면 계속 말이 지금 앞쪽이 계속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제대로 꽉 물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찍을 대는 대로 말이 계속 흔들리고 이것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 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했다는 거고 전무후무 같은 경우도 지금의 모습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더 뛸 말인데 전무후무 같은 경우도 지금의 모습이 확실히 지난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좋았을 때 모습이 그러니까 2차로 기술을 교체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그 초석 그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번 11번이 다 복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1번마에 대한 복귀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직전에 1400m에서 유승환 기수가 선행 추하이를 나가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히 봤을 때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차기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바람의 왕자가 되겠고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높은 기대치 갖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전무후무. 그래서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톱3가 1번마 코디앙 러브와 동반 입상을 하면서 아주 큰 배당이 나와줬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2번 11번이 차기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특히나 1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마필 바람의 왕자 그러면서 2번마 전무후무까지
추천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세 번째 마필은 육경주입니다. 일요일날 육경주. 근데 이것도 지금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것도 또 승환이 말을 또 제가 또 물게 되네요. 어떤 마필이냐면은 9번마 베스트퀸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마필 정도가 지금 사정권으로 들어왔는데 외곽에 있는 12번마 지상거탑과 9번마 베스트킹. 근데 지상거탑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복귀를 통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지상거탑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49점 앞에도 특징이 있잖아요. 늦조시. 요게 지금 4세마인데 지상거탑이 데뷔 초에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저는 지상거탑을 지금까지 마필을 쭉 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상거탑 같은 경우. 지금이 아마 데뷔 이후에 최고의 모습이지 않냐라고 싶어요. 반면에 베스트킹 같은 경우도 지금 승군 이후에 엄청나게 헤매고 있거든요.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마체죠. 마체가 크지 않다라는 점. 작은 마체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점. 이게 베스트퀸에게는 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조교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마필은 유승환 기수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2억 기수의 기승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 베스트퀸에 대한 레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9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베스트퀸. 자, 9번 게이트에 출발하는 베스트퀸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번 편성이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어요. 발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승환 기수의 기승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요. 딱 들어줄 때 모습 보면 딱 이렇게 타 이렇게. 선행도 아니고 추입도 아니고 어정쩡한. 지금도 보면 중위권 좀 어정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마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빠르기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12번마 같은 경우는 바로 붙여버렸죠. 자, 지금 내선에서 쭉쭉쭉 타고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바닥까지 밀려있는 상태고 내선에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번마 과양돌풍을 놓고 9번마 베스트퀸, 12번마 지상거탑을 좀 노림수가 좀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4코너 지금 맨 바닥에 있는 게 베스트퀸입니다. 자, 추진으로 나오죠. 자, 맨 바닥에서 나옵니다. 맨 바닥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채찍을 계속 대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마체 때문에 그래, 마체 때문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쭉쭉. 쭉쭉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결선 통과하는 시에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외곽에서 쫙 날라와 덮쳐버려요. 그러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는 사실 복귀를 따지면은 몇 가지 복귀할 마필이 있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거탑이 그랬고 그리고 3차가 차지했던 빈초로 S 같은 경우는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고 나서도 중위권에서 밀고 오면서 그 힘으로 착순을 되는 굉장히 힘 좋은 모습. 근데 복귀를 보면 5번마 빈체로에스하고 그 외곽의 12번마가 복귀가 세게 나옵니다. 원래 이 마필들을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마필들은 사실 제가 굳이 복귀를 안 해드려도 복귀 자체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복귀 안 해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복귀는 뭐냐면은 바로 베스트퀸이에요. 그러니까 초반하고 중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직선 복귀를 제가 좀 보는 거예요. 원래 직선 복귀를 잘 안 보는데 왜 직선 복귀를 보냐면 이마필이 잘 보면은 발주부터 시작해서 액션이 약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추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건 돌 때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 추진이 나와서 안 나왔으면 이마체를 갖고 직선에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외곽으로 빼놓고 때릴 때 반응이 기가 막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마필 자체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킹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많이 봐야 돼요. 가장 크게 봐야 되는 조건 자체가 뭐냐면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마체가 크지 않는 쟁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아야 돼요. 그리고 이 편성이요 지금
최강 편성입니다. 엄청 센 편성이에요. 이 육경주 편성 자체가요, 5군 중에서 거의 최상위 레벨의 편성이었어요. 이 경주에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마필이 많았습니다. 4번마 봉화사랑, 5번마 빈초레스, 12번마 지상거탑, 이런 마필들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줘야 되는 상승의 걸음을 보여도 있었던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못 받았던 9번마 베스트킹 같은 경우는 폭탄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6경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복귀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6월달 경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주만 하더라도 봉화사랑, 뭐 빈츠레스, 12번 지상거탑까지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거 주목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나온 마필들 차기 경주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실전 통해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11번마 곤솔도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도 조만간에 올라오면 4고마의 기미가 보이고 해서 이번 6경주 출주마들, 뭐 천혜강자라든가 정한킨이라든가 뭐 승가의 선탁,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마필들이 차기 경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이 출주를 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마지막 마필은 11경주입니다. 2번마 홀리데이 드림.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책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가 두 개예요. 야오 스카이 캣하고 홀리데이 드림. 이게 배당이 굉장히 컸죠. 제가 기억으로 80몇 배당이었는데 현장에서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상혁 기수가 진짜 마필을 믿고 정말 제대로 탔으면은 승부됐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뭐 홀리데이 드림을 제 판단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세게 타고 진 건지. 2번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홀리데이 드림입니다. 2번 게이트 출발합니다. 출발하죠. 홀리데이 드림은 느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씩 밀려서 1200m에서 바닥까지 밀려있죠. 지금 뭐하고 동해선상에 있냐면은 딱 꼴찌 있어요. 꼴찌. 지금 맨 바닥에 있는 게, 지금 맨 꼴찌에 있는 게 2번마. 1200m에서 꼴찌는 거의 끝난 경주죠, 사실은. 아무튼 지금 맨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 자, 지금 맨 바닥에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살에 붙였던 6번, 10번이 두 마필이 뻗는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는 못 잡는 거리거든요. 못 잡는 거리예요. 근데 걸음에 보세요. 탄력을. 발 쓰는 거라든가. 계속 올라옵니다. 걸음이 지금 완전히 살아서 올라옵니다. 물론 이걸 보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만약 초반에 서둘렀으면 D가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200이라는 거예요. 홀리데이 드림은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이거는 1700에는 1700, 1800엔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호흡 자체가 긴 호흡이 아니에요. 근데 1400 이내에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등급 자체가요, 2등급 중에서도 등급이 센 등급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1200에 맞춰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레이스가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마 홀리데이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말 상태가 꼭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급 정도의 편성에서는 1400 이내에서 하면 언제든지 사정권에 들어올 정도의 지금 조시발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만 좋아서 안 되겠죠. 결과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4주차의 준비는 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주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진짜 잘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한 5주 정도 긴 터널을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뭔가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터널의 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정말 수고하셨고요. 돌아오는 경마주간 여러분들 주머니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큰 기쁨 드릴 수 있는 예상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